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주비, 분담금 대출 평형 선택의 우선순위, 높이와 층수 같은 내용을 알아봤어요.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사가서 전월세를 구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 분께서 전세로 등촌이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경우는 전세금을 빼줄 돈이고요. 이주비가 대출이 되는데 많은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이 될 거고 모자란 부분은 시공사가 추가 이주비로서 대출이 나올 거예요. 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은행과 시공사다. 또 시공사가 너무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공정하지 않은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 이자를 빌려주는 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 이주비를 대출을 해줄 때에도 은행의 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돈을 많이 빌려주고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 있으려면은 사업의 형태가 근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규모도 좀 커야 된다. 상품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자가 적게 나가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이제 온라인 상담소의 주제, 모아타운 100% 확실한가요? 이 질문이야말로 저희 강서구의 현황을 보여주는 질문 같아요. 정말 된 게 없었거든요. 봉제산 일대에서 재건축 혹은 재개발이 잘 진행된 사례가 화곡 1구역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속도가 빨랐어요. 등촌 1구역 주택 재건축이 이제 철거가 다 돼서 이제 곧 기초공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등촌 1구역 같은 경우는 30년이 걸렸어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진행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께서 모아타운으로 후보지가 이제 지정이 된 곳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모아타운을 준비하고 혹은 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위에서도 이 사업 진짜 되는 거 맞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이제 PM 계약을 하게 된 키라 에셋의 답변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이미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다. 조만간 관리 계획이 고시가 된다. 거의 100% 확실하다. 표현이 좀 재밌죠? 거의 100%. 그리고 강북구 본동을 제외하고서는 등촌 이동 정도면은 가장 빠른 속도라. 주민들만 마음이 모아지면 된다. 사실 이 내용이 업체의 관점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기는 해요. 저도 100% 확률, 100% 됩니다 라고 등촌 이동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면은 비는 무조건 오거든요. 100%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오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5년 이후에 입주를 하는 사업을 만들고 싶고, 기다린다면 10년, 15년, 20년, 30년 본다면 100% 되긴 할 거예요. 그리고 화곡 1동, 화곡 본동 30년 본다면 100%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 사실은 돌아가시는 구성원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되긴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서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백 비율을 많이 드렸는데 에르메스 백이 있을 수도 있고 샤넬 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케아 백을 제가 잘 쓰는데,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 거냐라고 한다라면 사실 가격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가방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아파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물론 땅의 위치에 따라서 강남이다. 그럼 그 입지에서 먹어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는 하나, 강서구라고 하더라도, 등촌동이라고 하더라도, 화곡동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위치에서도 어떤 상품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요거는 상당히 완성도 높게 통합 계획이 되고 빠른 속도로 된다라면은 굉장히 근사한 사업이 될 거고, 거래되는 가격으로서도 증빙이 될 거거든요. 우리가 에르메스 혹은 샤넬 같은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80%의 동의가 나와야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의 재개발은 75% 동의거든요. 모아 주택 같은 경우는 80%로 좀 더 높은 수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이후 단계는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언제 입주하나요? 이미 등촌 이동의 경우는 21년 4월에 후보지가 선정이 됐고 화곡 일동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 선정이 됐죠. 지금 등촌 이동은 관리계획 내용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어서 5월 달쯤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이름 도장 찍혀가지고 고시가 날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조합 설립을 열심히 파이팅을 하면 올해 말까지는 6개 조합의 설립 요건인 80% 동의를 다 채울 수 있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통합심의라는 거를 해요. 건축계획,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관리처분 계획까지도 준비를 해가지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2주 착공을 들어가고 입주 시점을 저는 27년에서 8년 정도로 보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한 29년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와 증여의 시점 그리고 세금 이런 궁금증을 이제 많이 또 문의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올해 1월에 서울시 강서구는 투기지역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이후에도 매매와 증여가 가능해요. 또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이 권리산정일이 있어서 거래가 묶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모아타운으로 또 진행을 하는 많은 단위들에서 여전히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이후에도 매매와 증여가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도 당연히 없고요. 조합은 입주권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오른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매매하고 증여할 때에 양도소득세도 발생하고요. 증여세도 발생하고요. 취득세도 발생하는데 정말 복잡해요. 즐겨보는 유튜버 중에 제네시스 박이라는 분이 계신데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유라떼님께서 관리계획 고시가 계속 미뤄지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5월에 되나요? 네, 이게 5월에 진짜 됩니다. 이게 미뤄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막판에 웬걸 서울시에서 전문가 사전 검토를 받았을 때 이런 기반시설 부분들 그러니까 등촌이동 주민분들께서 20년간 요청하셨던 그 부분들을 고스란히 또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이 다시 정돈이 좀 되면서 구청 우리 공무원분들 박정석 팀장님과 또 독림 P&D의 차장님과 이런 분들이 고생을 이제 너무 많이 하시겠구나.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느라 지금 5월 정도로 좀 일정이 늦춰졌다. 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을 드립니다. 시공사 선택 시기와 예상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시공사 선정을 빨리 하는 게 좋을지 조금 기다렸다 나중에 하는지 좋을지는 조합이 유리한 상황대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6개 구역에 있어서 기반시설들이 원활하게 또 확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뭐 교육청, 서울시, 강서구와 원만하게 또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구체화된 이후에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이게 또 중간에 막 또 변경이 되면 시공사는 시공비를 또 올리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시공비가 극으로 이제 비싸져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서 더 비싸질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타이밍을 보면서 전쟁이 좀 종료가 되고 원자재 값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 조금 어느 정도 내려올 때 입찰 공고를 내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 선정총회를 할 수 있는데 정비 쪽이나 PM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시공사의 입찰 보증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좀 빨리 선정되면 마음이 편한 부분은 있겠지만 사업을 사실 하는 주체인 사장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 문제와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엮여 있는 것이고 또 시공비와 관련한 그런 시장 상황이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유리한 시점으로 의사결정을 맺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 정도가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 PM사에서도 시공사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DL, 포스코 건설 등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요거가 사실과 다르지 않고요. 상가에서 동의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상가 소유주분들께서 등촌 이동도 그렇고 화곡동도 그렇고요. 연세가 많으신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마포나 광진구나 이런 데만 봐도 상가 가격이 되게 올랐거든요. 강남이야 여의도야 말할 것은 없죠. 근데 이제 화곡동이나 등촌 이동 상가의 가격이 별로 오르지가 않았다.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소유하셨던 분이 연세가 드셔서도 계속 소유를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아파트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권리가액이 그 종전 자산의 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이 분양이 되는 최소 평형 아파트 가격보다 높으면 당연히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나는 이 상가가 30억짜리인데 50억짜리인데 70억짜리인데 아파트 하나 주고 나머지는 돈 받고 나가라는 거냐, 그러면은 나한테는 굉장히 손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법을 찾아보면은 3주택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파트가 3개가 나오면 아파트 개당 이제 시세를 한 12억에서 15억만 보시더라도 사실 한 25억 30억짜리 상가 가지고 계신 분이 아파트를 3개 받는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그 종후 자산의 3개의 합산 금액을 계산을 해보신다라면은 이게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오히려 세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전문가의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하다. 아파트를 그러면 1개 받고 상가를 큰 걸 받으실 수도 있고, 아파트를 2개 받고 상가를 또 작은 걸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설계 계획 명확하게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상가가 어떻게 설계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좀 일명 브랜드 상가, 요런 사례들이 상당히 또 불티나게 이렇게 완판이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경우들이 또 많더라고요. 요런 모양새로 상가가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월세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등촌 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산도 있고 학교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 사람들이 끌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물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중에 좀 보행동선을 해서 또 요런 상가라면은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신축이 많은데 이게 가능하냐, 요거는 사실 너무 쉬운 질문이고요. 모아타운은 법에 의해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데 신구축이 혼재되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지로 하고 있고요. 저층 주거지를 대상지로 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종상향을 명시를 하고 있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2021년 12월에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요. 그때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노후도가 20년에 57%로 완화가 됐거든요. 이때 저희가 겨울에 단톡방에서 이 시 조례 라이브를 보면서 요거 대한 설명을 의회에서 장상기 시의원님께서 또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 노후도가 20년에 57% 완화되는 안은 양천구의 신정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또 해주셨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조합원으로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조합비를 안 내면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질문 자체가 이제 오류가 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거든요. 조합이 설립이 됐으면 동의서를 안 냈어도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안 내면 조합원이 안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 질문은 동의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로 질문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건축심의라는 게 있어요. 그때까지 조합 설립 동의서를 안 내시면 이 법에 따라서 서면으로 조합이 동의서를 내주세요라고 우편을 보내요. 60일간 답을 안 하면 매도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현금 청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80%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6개 조합이 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지는 사실 서울시에서 손에 꼽아요. 굉장히 희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웃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생길 것이고,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동의서를 안 내게 된다라면 현금 청산이 되는 절차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웃돈이 이제 붙어서 거래되는 그 조합원 입주권 본다는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현금 청산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조합비를 안 내면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조합비를 낸 적이 없어요. 저희가 낸 거는 자발적으로 추진비를 납부해 주신 조합원 분들이 계신 거예요. 1차 총회로서 추후에 조합 설립 이후에 돌려주자로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합비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없다. 그 이유는요, 조합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업체들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대부분은 계약금과 그 용역비에 대해서 자금이 조합 측에서 확보된 시점에 지급한다,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시공사에 입찰보증금이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목돈이 들어오는 거죠. 조합비 자체를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라운지에서 교육이나 미팅이나 설명,
오프라인 소통을 좀 집중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소통을 좀 지속하다가 또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논의를 해볼 만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가 또 마련이 되면은 다시 또 이제 금요일에 만나요를 재가동하려고 해요.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감사합니다.